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계산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따라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계산기냐? 계산기가 게임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좀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각 컨테이너 노드들을 사용하는 방법, 이 UI 구성을 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구성, UI 버튼을 연결하는 방법이나 라벨의 텍스트를 연결하는 방법, 내부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 혹은 인풋 맵 설정 방법이나 인풋 키 입력 연결 방법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계산기 만들기를 따라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하셔서 능숙하게 익혀지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산기 만든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루트,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동작을 하고 있는 계산기입니다. 네, 메모리 세이브를 해놓고 8 더하기 메모리 리드를 하면 15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주 간단하고 복잡한 기능이 없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만 있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계산기 만들기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본 설정 그대로 이 칼큘레이터라는 이름으로만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미리 넣어 놓은 파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글씨체 파일이에요. 이 폰트 파일만 미리 넣어놔서 이것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지금 처음부터 하나하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씬 구성입니다. 씬 구성, 이 계산기 복잡할 거 없어서 되게 간단하게 하나 만들게요. 메인 씬으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소스 폴더에서 저는 항상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씬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폴더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저장을 할 때 씬 안에 메인 폴더 안에 저장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씬즈 있죠. 그리고 메인이 있고 이 안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씬별로 폴더를 나눠 놓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 되게 빠르게 이것저것 찾아볼 수 있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칼큘레이터라고 설정을 하고 저장을 또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씬즈 안에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칼큘레이터 폴더 하나를 만들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폴더별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 메인 씬 안에서 여기 차일드 씬 불러오기를 해서 칼큘레이터를 불러와 주면 설정이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계산기의 비율은 어떻게 할까? 그런 거는 이 화면의 비율, 이거는 이 프로젝트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세팅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윈도우라고 있어요. 윈도우의 이 부분, 이 두 개가 가로 세로 비율이고요. 저희는 360에 640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했을 때 화면 크기에 따라서 비율에 맞춰 확대될 수 있도록 스트레치 모드를 뷰포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대가 되더라도 혹시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갔을 때 깨지지 않도록 이 렌더링 텍스처 메뉴에서 리니어를 니어리스트 민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최단입점이라는 뜻이고요. 이걸로 하면 이제 깨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설정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씬에서는 사실 할 건 없고요. 우리는 일단 이 처음 시간에는 UI 구성을 먼저 해보도록 할 거예요. UI 구성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배경을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이 칼큘레이터 안에 플러스 해서 컬러 렉트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최소 크기라고 돼 있죠. 커스텀 미니멈 사이즈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을 360에 640으로 늘려줄게요.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배경을 약간 흐리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약간 흐린 회색이 됐어요.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타나는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튼들이 있죠. 자, 그럼 이것들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거를 약간 좀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서 할까요? 칼큘레이터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칼큘레이터라는 글씨가 좌상단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요. 밑에도 떨어져 있고요. 이 숫자가 나타나는 라벨 노드도 위와 아래 오른쪽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V박스 컨테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행 기준으로 적층을 해주는 거고요. 요거 안에 이제 마진 컨테이너 3개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3개. 그럼 마진 컨테이너가 3개가 이렇게 쌓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 마진 컨테이너 안에 라벨 로드를 하나를 넣어줄 거고요. 두 번째에도 라벨 로드를 하나를 넣어줄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런 calculator라는 글씨를 넣어줄 거고요. 라벨 세팅에 new 라벨 세팅을 해줘서 클릭을 한 다음에 폰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폰트 크기를 한 64 정도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됐죠. 자, 근데 좌상단을 어떻게 떼냐? 이 마진 컨테이너 안에서 옵션을 보시면 마진 레프트 탑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16 이렇게 띄워주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마진 컨테이너 두 번째 것도 라벨에 0을 먼저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라벨 세팅을 해줘서 폰트를 넣어주고요. 56 정도 한번 해볼까요? 사이즈 56 이렇게 해주면 칼큘레이터가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는 모양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정렬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호라이전탈 얼라인먼트를 라이트로 해주시고요. 이것도 오른쪽과 위에 아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부분 설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각각 이 정도 띄워주면 이렇게 공백이 생겼죠. 근데 이게 화면에 꽉 차지가 않죠.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얘를 커스텀 미니멈 사이즈를 설정을 안 해줘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글씨들이 꽉 찼죠. 그리고 글씨 색깔도 좀 바꿔줄게요. 라벨 세팅 있죠? 라벨 세팅지에서 보시면 컬러를 RGB 보드 55 정도로 바꿔주시면 검정색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칼큘레이터라는 글씨도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나타나는 숫자도 잘 떴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밑에 이 섀도우 그림자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칼큘레이터 클릭해 주시고요. 이 라벨 세팅지 들어가서 섀도우 있죠? 이거를 한 4 정도. 사이즈, 그 그림자의 길이,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해주고 이거를 이 정도 해주시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라벨 세팅하는 거 그리고 그림자 만드는 거, 폰트 넣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해보셨죠? 마진 컨테이너 세 번째 거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밑에 이런 버튼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것들은 되게 간단합니다. 컨테이너라고 치면 그리드 컨테이너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은요. 버튼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 이렇게 해주고 이게 일자로 쭈르르륵 가죠. 이것들을 보면 이 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의 이제 설정을 하나하나 해줄게요. 일단 MR, MS 이렇게 글자들을 다 넣어줬고요. 여기서 보시면 폰트라고 있죠?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면 글씨체 바뀝니다. 폰트 사이즈는 한 40 정도로 해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 글씨체까지 완벽하게 설정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가 이렇게 한 4픽셀씩 제가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마진 컨테이너를 여기 하나 더 만들었던 거고 이거를 설정을 좀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세로로도 익스펜드를 눌러주면 이렇게 주황 칸이 꽉 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버튼들이 칸에 꽉 차도록 이 마진 컨테이너 안에 꽉 찰 수 있도록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버튼들을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요. 컨테이너 사이징이라고 있죠. 이거를 가로로 세로로 모두 익스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UI는 어느 정도 틀은 잡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들 이름도 설정을 해줄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버튼 이름까지 설정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이 버튼들의 모양이죠. 보시면 여기 가장자리가 조금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도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려면 스타일이라는 걸 적용을 해줘야 돼요. 스타일 적용이 뭐냐? 이 버튼만의 고유한 방식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치면 Theme Overrides 안에 스타일즈라고 있죠. 이거에 그냥 노멀 하나를 체크를 해서 여기에 스타일 박스 플랫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배경 색깔도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너 레디우스라고 해서 회전값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한 50 정도로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원 모양 버튼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이제 얼마를 하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버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한 50 정도로 설정을 그냥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컬러도 설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버튼이 실행을 시켜서 보면 이런 식으로. 근데 마우스를 댔을 때 모양이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모양이 다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스타일을 그냥 이 노멀에만 적용을 시켜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 프레스드에도 적용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호버라고 해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되죠. 근데 이제 클릭했을 때 색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튼 하나 설정을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다르고 눌렀을 때 색깔이 다르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 너무 귀찮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한 게 좀 아쉽지만 이렇게 다 날려버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버튼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방법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먼저 다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하면 편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설정이 다시 잘 됐고요. 이제 이 계산기랑 실제 프로그램이랑 다른 거, 이 는 색깔만 다르죠. 이거 어떻게 바꾸죠? 지금까지 많이 하셨던 거죠? 스타일 들어가면 호버, 프레스드, 노멀 이거 세 가지 색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어떤가요? 잘 되죠? 근데 여기서 이거 설정을 하실 때는 이 스타일 박스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다른 버튼을 복사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도 동시에 바뀝니다. 그 부분 알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설정을 해주실 게 있어요. 이 컬러 렉트를 빼고 보면 눌렀을 때 이렇게 배경에 네모칸이 쳐집니다. 이게 뭐냐면 포커스라는 거예요. 포커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에서 스타일 들어가면 이 포커스라는 게 첫 번째 있습니다. 이거를 박스 empty로 바꿔주셔야 해요. 이렇게 바꿔주시면은요. 클릭을 해도 남지가 않죠. 다른 것들은 남고요. 이것도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한 번에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러면 클릭을 해도 남지가 않죠. 자, 그럼 다시 컬러렉트 넣어주고요. 그리고 제가 설정이 이게 이 컬러렉트 밑에 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칼큘레이터 아래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오류가 안 나는데 지금 이 마진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은 다 컨테이너 관련 부모가 있다, 부모의 자식으로 있다라고 해서 오류가 안 나는데요. 가끔씩 오류라는 게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최상단을 컨트롤로 바꿔주시면 네, 전혀 오류가 없게 설정이 잘 됩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지만 제가 설정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UI 설정하는 방법까지 모두 다 마쳤고 익혀보셨다고 생각이 돼요. 이 UI들, 이 버튼을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클릭했을 때 아니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색깔의 변화, UX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글씨체를 넣는 방법, 그리고 컨테이너들을 이용해서 가로 정리와 세로 정리를 하면서 배치를 하는 방법까지 익히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상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교학상장 뜻은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나 조언하실 점 있으시면 가감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니까요.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상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